청국장 가루. 와, 이거 먹으니까요.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장도 튼튼해지고. 근데 그거 아세요? 다이어트 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되는 거,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맛도 너무 좋아요. 청국장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와, 이거 먹어보니까 한 끼 식사라도 끝내줍니다. 근데 이 가성비 대단한데요? 안녕하세요. 월강사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듣던 얘기 있죠. 놀아도 절마당에서 놀아라. 놀아도 절마당에서. 오늘의 주제를 본다면 불가에서는 놀아도 절마당에서 놀아라 라는 감사한 말씀이 있는데, 불자라면 초하루와 보름은 되도록 절에 가서 예불을 올리고 마음을 한번 또 다지고, 또 우리가 바로잡고 습관을 잘 바로잡는 것을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 같은 경우는 매주 일요일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하느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것을 신자의 기본이며 의무이자 도리로 알고 있고, 불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초하루와 보름, 또 법회와 초하루 보름 법회와 예불을 행하는 것이 보통인데, 사찰마다 모시고 있는 불보살님에 따라 약사제일, 관음제일, 치장제일 등의 명칭 아래 기도를 행하곤 합니다. 신기하게도 아무리 오탁악세라는 세간의 일에 휘둘리다가도 절 사찰 일주문만 들어서면 뭔가 모르게 마음은 이렇게 모두가 바뀌게 되니, 우리나라는 특히 삼천리 산 자락자락마다 절이나 암자가 위치하여 있고, 아무리 험준한 산일지라도 절이 들어선 곳은 풍광이 수려한 데다가 물소리, 바람소리까지 어우러져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그런데다가 또 하나 신비한 것은, 우리나라의 천년고찰의 경우는 사찰이 건립되거나 암자가 세워진 배경을 보면 한결같이 원효대사, 자장율사, 의상대사 등 삼국시대로부터 이름난 고승이나 선사들이 세웠거나 수행을 한 터가 대부분으로, 한마디로 수행, 도력 또는 영험한 일들이 함께 서려있는 장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원효대사에 대해서는요, 정말 오히려 일본이나 중국이나에서 대단히 정말 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알고 있는 원효대사의 그 도력이나 그 영험한 일 사실이거든요. 엄청납니다. 정말 알 수가 없이 신비한 일이 엄청납니다. 자, 그것만 좀 인지하시고요.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 절들은 큰 사찰일수록 일주문에 이렇게 사천왕상을 봅니다. 사찰마당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데 이 사천왕은요, 외양부터가 굉장히 무시무시하여 툭 붉어진 눈에 큰 짐승의 이빨 모습인데, 얼굴은 잔뜩 이렇게 화가 난 것처럼 이렇게 형상인데, 그건 화가 난 게 아닙니다.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감히 절문을 넘기기를 겁내는 사람도 적지 않은데, 처음에 가는 사람은, 이 사천왕들은 말 그대로 동서남북을 지키는 호법신들로서 악하고 해로운 기운을 막아주며 불법을 수호하는 선신들인 것이죠. 따라서 수행의 마음을 둔 출가자들과 재가 불자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보호자들인 것입니다. 이곳 서대문 충정로 월강사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서운흥 근처에서 위치한 월강사가 정말 넓게 소재하고 있었으나, 3기 신도시 지역개발로 수용됨에 따라 새롭게 불사 원력을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저 법조 혼자만의 원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신도님들의 원력까지 더해지고 시작이 반이라고 믿고 있기에 힘 닿는 것까지 애써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1년 반이 되도록
이 월강사의 또 존경, 부처님께 대한 사랑의 표시에도 마찬가지로 그 원력이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모두가 그분들이 천일 촛불도 마찬가지고 등도 마찬가지고 호법신들의 그 또한 우리 모두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청정한 마음으로 발언을 제가 드려봅니다. 자, 늘 변화하고 흐르는 운세의 방향을 지혜롭게 하는 기도에 힘이 있다는 것에 힘을 얻으시고요. 여러분 모두가 부자 되시길 바라보며 아름다운 터전 충정로 월광사에서는요. 윤석열 천일 촛불기도 초발언과 함께 지장보살님께 기도 발언 올리며 박사님을 뵙겠습니다. 예. 네. 오늘 우리 월광사 우리 법주님 만나는 날이 오늘 6.25 전쟁, 네. 6.25 전쟁 76주년입니다. 전우의 시체를 해필이면 시체요. 넘고 넘어 앞으로 참 가슴 아팠던 시절이죠. 네, 박사님. 그래서 6.25 전쟁에 네. 대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하고 방송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6.25 전쟁 또는 한국 전쟁은 1950년 네.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경 조선인민군이 암호명 폭풍 2사라는 사전 계획에 따라 한반도의 적가 통일을 목표로 네. 북위 38도선 전역에 걸쳐 대한민국을 선전포고 없이 기습 남침하여 발발한 전쟁입니다. 한국 역사 내에서 마지막으로 벌어진 전쟁으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됨으로 사실상 일단락되기까지 3년 1개월 3일간 이어진 이 전쟁은 이 한반도의 분단이 고착화된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 정전 이후에 7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마는 이 북한의 핵 개발 등의 영향으로 이 한반도 남북 간 왕래 불가와 적대적 대치 상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네. 있어 이 종전협정은 영원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6.25 전쟁 네. 76주년을 맞아서 네. 자유민주주의 네. 우리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우리 애국자분들께 깊은 감사와 또 네. 평안한 안식을 네.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저기 빨강색 옷을 딱 입고 오셨나 여기에서 우리 박사님. 오늘 네. 오늘 이제 6.25 전쟁 네. 76주년입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월드컵 저희들이 이제 3차전이 예. 있었죠. 네. 예. 그래서 월드컵 3차전에 이제 패했습니다. 저희들이 남아공에 1대0으로 패해서 네. 뭐 자력으로 32강 진출은 네. 이제 어려워졌고 네. 뭐 변수가 있는데 네. 그것도 확률적으로 조금 낮은 변수라 네. 그래서 오늘 뭐 붉은 악마들 응원도 할 겸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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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면티를 입었는데 면티가 저한테 조금 작아서 그런지 졌네요. 1대0으로. 예. 그래서 이제 저 흥망성쇠라는 거는요. 나라의 흥망성쇠하면은 우리가 나라나 재벌들만 갖고 얘기를 하는데 한 부분으로 이렇게 볼 때 이 운동계, 문화나 이 체육계에도 그 내란이 많았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물러나라 이랬는데 여러분 정경유착이라는 말은요. 선과 이 어둠과 양면이 다 있는 겁니다. 어디나 모든 것이요. 자, 우리가 6.25 때 왜 처음에 밀렸습니까? 우리가 정말 폭탄 하나 제대로 없었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면 약간 비껴가는 얘기지만 고속도로 건설할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진짜입니다. 이거 우리도 이것만 나눴으면 이게 뭐냐? 포크레인이요. 처음에 삽질로 했잖아요. 그것처럼 정경유착은 어느 거나 유착 꼭 정치는 국가적인 정치만이 아니어도 가정도 정치와 역사가 있는 겁니다.
돈이 안 들어가면은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체육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가 잘 먹어야지 됩니까? 물론 못 먹는 나라도 달리기나 아베베처럼 또 축구도 옛날에 우리 배고팠던 그 차붐 때처럼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어쩌다가입니다. 응? 그러니까 그 내전이 많았을 때 몇 달 전, 작년부터 계속 얼마 전부터 아니 그 전전전부터 계속 내전이 있는데 이 회장이라는 자리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 서울대 나와서 1등 한다고 회장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못 하는 겁니다. 응? 아니 세상에 유니폼 다 이렇게 낡은 거 지금 청바지 회장님이나 박사님이나 낡은 청바지 입었는데 두 분들은 부자니까 낡은 거 입어도 응? 미제 그렇게 입어도 상관이 없지만 춥고 배고파서 입는 낡은 거 입는 거는 또 틀린 겁니다. 아 여기 기름기가 없는데 발길질은 어떻게 할 것이며 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러면은 돈이 있어야지. 자 예비 선수도 골키퍼 하나만 돈이 없으면 선수들 먹일 돈도 없으니까 골키퍼 하나만 합니다. 그럼 막다 보면 지쳐서 못해요. 골키퍼도 몇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선수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거 다 국가에서 합니까? 재력이 있는 그것도 재력도 일반 재력이 아닙니다. 정말 재벌가들이나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내용을 겪을 때 얼마 전부터 겪고 물러나라 막 난리들 칠 때 알았습니다. 제가 저번 그 월드컵 때까지는요 몇 대 몇 이거 맞추는 거예요. 저희 신도들은 다 압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딱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뻔할 뻔싸입니다. 가정도 보십시오. 부부가 맨날 싸움박질 해보세요. 그리고 자식이 맨날 우리 엄마 아버지 무능력하다고 엄마 아버지한테 손가락질 해봐 보세요. 망하는 겁니다. 그게 패가 망신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청춘 미래의 희망 대한민국의 희망들한테 패가 망신이라고 한 거는요 저주받을 얘기고요. 집안에서 쌈박질하고 자식이 부모 능력 없다고 손가락질하고 남편 무능력하다고 손가락질하고 외부 남자 만나고 남편은 남편대로 돈 많다고 다른 여자 만나고 그게 패가 망신이에요. 20, 30대 올공들이 올공 맞죠? 올림픽공원? 예. 올공들이 가서 나 대한민국 국민이다 우리는 이런 것이 패가 망신이 아닙니다. 참. 자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패가 망신 또 그 다음에 뭐지? 항우 죽인 거 뭐지? 토사구팽 이건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제가 그거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배가 망신할 거야. 그거 석고대죄예요. 그 말 한 사람. 석고대죄 해야 됩니다. 젊은이들 앞에서 올공 앞에서 가서 정말 그거는 좌파 우파 보수 개 뭐 이걸 다 떠나서 젊은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과 우리 대한민국의 새싹과 우리 대한민국을 딱 바치고 있는 6, 70, 8, 90, 100세 아직 안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모든 국민 앞에서 그 사람은 석고대죄 해야 합니다. 그런데 6.25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왜 우리가 6.25 처음에 침략을 받았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니 땡꾸고 뭐고 처음 총알이 없었잖아요. 소련 스탈린에 의해서 지배받던 김일성이가 스탈린의 자본을 갖고 와서 밀어붙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밀린 겁니다. 그거는 결국 처음에도 돈의 싸움입니다. 응? 우리는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이승만에 의해서 메가더에 의해서 미국에 의해서 인천 상륙하면서 그 인천 상륙 비하인드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잠깐 얘기했을까? 박사님, 네. 아유 이거 지금 저 장동혁 얘기고 해야 될 게 아유 해야 될 말씀이 참 많은데 여러분께 전달할 내용이 많은데 잠깐만요. 메가더 장군이요 우리의 이 제목이 뭡니까? 방송. 신 박사님의 방송이 뭡니까? 폼생폼사 아닙니까? 저희 신도회 회장님도 폼생폼사고요. 신 박사님도 폼생폼사입니다. 그런데 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메가더 장군이요. 어마어마한 젠틀하고 멋진 사람입니다. 응? 근데 인천 상륙할 때요. 우리가 전쟁에 막 이렇게 허겁지겁 미는 것 같으죠? 이진숙같이 전쟁 기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전쟁 종전의 이 사진 기자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찍는 사람들. 그래서 아무리 전쟁이 나도요.
사진 찍는 사람이나 전 기자들은 죽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포악한 저 이북은 그냥 사정없이 죽이죠. 아가야 좀만 참아주세요. 그랬는데 메가더 장군이 쫙 배를 내려서 이제 바다를 거르고 쫙 부하들하고 쫙 그 새들 날개짓 타는 것처럼 쫙 가서 사진을 쫙 찍는데 좀 뭔가 좀 막 이렇게 사진이 하도 많이 찍어봤으니까 그분은 뭔가 좀 안 맞는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사진 찍는 기자들한테 이 폼생폼사 그 장군님이 좀 이렇게 좀 찍으라고. 그걸 제가 지금 전달을 잘 못해서 그렇지 굉장히 그 내용을 읽어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 정도로 메가더 장군은 탁 그 모자에다 이 파이프에다가 그리고요 이 옷 있잖아요. 바닷가에서 오는데 바지 한번 봐보세요. 주름. 메가더 장군의 여기 계급장하고 옷 보세요. 아니 바다 배에서 뛰어내릴 전쟁을 할 사람 같지가 않고요. 무슨 큰 행사에 정말 젠틀한 군인이 사진 찍는 모습입니다. 그 바닷가에 이렇게 빠져있는 그 바지에 그 주름을 한번 봐보세요. 나중에 사진 보실 일 있으면은 한번 그거 자세히 좀 들여봐보세요.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정말 그 양반은 정말 청렴하고 이승만이나 박정희 대통령처럼 청렴하고 오로지 미국을 위시한 그 자유 우방 국가를 그 굉장히 사랑했고요. 공산당을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38선 이거 조약되기 전에 이북을 쳐 올라가서 저 중공군 그 백두산 두만강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딱 트루만이 얘기를 했습니다. 더는 올라가지 말아라. 제3차 대전이 발발한다. 중국을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라. 그때는 중공이었습니다. 중공을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라. 아이고 박사님이 눈 째려보는 것 같아. 그래도 조금 더 할게요 여러분. 박사님이 지금 째려보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끼러진다고. 아니죠. 그랬는데 뭐 6.25 봤어. 6.25 예, 76주년이니까 예. 재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트루만 대통령에서 아니 루즈벨트에서 트루만으로 바뀌었거든요. 루즈벨트가 뇌진탕 이 걸려갖고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쓰러져서 참 트루만도 군인이 저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 쭉 갔는데 트루만이 딱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메가더는 아니다. 3차 대전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때 공산당을 중공군을 처단해야 된다. 응? 그래서 올라가자. 그랬을 때 안 돼. 그러니까 딱 트루만이 옷을 딱 벗게 한 겁니다. 응? 안 돼. 아이젠하워 같았으면은 아이크 있죠? 아이젠하워 같았으면은 그분은 좀 곰살 맞거든요. 말을 들었겠죠. 트루만을. 그러나 메가더는요. 정말 이순신처럼 대쪽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니다. 이참에 해야 된다. 왜냐? 쟤네들이 쳐들어왔으니까. 그런데 트루만이 강제로 전혀 옷을 벗겼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 메가더가 그 미국의 국회의사당에서 얘기를 할 때 멋지십니다. 그 사람 목소리도 좋고 정말 젠틀한 집안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훌륭한 분이시고 그분이 거기서 연설을 하죠. 마지막에 다 연설을 하고 자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그 대단히 전 세계적인 세계인들의 심금을 올린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어록을 보면요. 우리 메가더 장군을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각각께서도 굉장히 사랑하고 존중을 했습니다. 그렇게 멋지신 분들, 멋지신 분들. 그게 바로 우리 그 위대한 이승만, 위대한 정말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저희 선친도 이참에 말씀드릴게요. 군인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한테 약간의 그런 DNA가 좀 있지 않을까. 아이고 좀 유교를 맞아서 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뭐 6.25 전쟁 76주년을 맞아서 오늘 뭐 메가더와 관계된 또 일화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 방송에 우리 법주님께서 네. 탁초경사라는 네. 단어를 꺼내놓으시면서 네. 이 장동혁 대표가 퇴원 후에
네. 또 입원했을 때 네. 이 타초 경사를 떠올렸을 것이다 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타초 경사는 풀을 쳐서 뱀을 올라가게 한다는 뜻인데 네. 결국은 이 변죽을 울려 적의 정체를 드러내게 하는 전략이다 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어제 네.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하고 네. 법주님께서 예상했던 대로 오후에 네. 이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이 타초 경사라는 네. 이 사자성을 주셨는데 그냥 그대로 네. 아마 우리 장동혁 대표가 이 저희 pom성봉사 유튜브를 보는지 이 타초 경사와 같은 네. 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보수니까 네. 예, 많은 공감을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여전히 아직도 여지는 네. 이 장동혁을 무릇뜯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무릇뜯는 의원들을 향해서 장동혁이가 이 당 대표의 문제는 당원들의 네. 뜻에 따라야지 뭐 국회의원 몇몇에 네. 감내라 배내라에 내가 흔들릴 사람이 아니다. 네. 뭐 이런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예,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그 장동혁 그 대표가 그 잠깐 그 갔다 온 저 병원에 다녀온 거는요 신의 한 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꾸는 방법에서 우리가 힘을 어쩌 씌우는 것도 있지만 자 내가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버려라 마음을 근데 뭘 있어봐야 버리죠. 그 스님들이요 버려라 하는 사람 있어요. 그 구명한 사람 어떠니 그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함부로 하면 죄송합니다. 말 그렇게 자꾸 하지 마세요. 자기는 한 번도 버리는 거 봤어요? 정말 수재민이고 뭐고 누구라고는 말 안 하는데 이것처럼 사람이 버리는 게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청렴한 사람이기 때문에 버릴 게 없을 것 같아요. 돈으로는. 그러면은 뭘 버리냐면요. 우리가 식탐 먹는 거를 좀 버리는 겁니다. 병원에 들어가면요. 절제되어 있는 식당에 밥을 하죠. 그랬듯이 저 병원에 잠깐 갔다 옴으로써 운을 바꾼 겁니다. 그분이. 우리가 운을 바꾸는 법에 기도도 있지만 그 병원에 갔다 옴으로써요. 사태론을 확 일축하는데 그 한몫을 한 겁니다. 여러분 식탐에서 우리가 그 운을 바꾸는 방법에는 우리가 그래서 유명하잖아요. 그 뭐지? 천막 가서 밥 안 먹는 거 뭐지 그거? 단식 유명하잖아요. 근데 장동혁은 실지 단식이고 저쪽 사람들은 이상한 단식을 하고 아니 단식하면서 초콜릿도 뒤에서 먹고 단식하면서 뒤에서 열렬한 사람들이 와서 죽 갖다 준 것도 먹고 그게 단식이에요. 단식은요 죽지 말라고 물만 먹는 게 단식이에요. 제가 뭘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참 뭔가라도 전달을 하려면은 제가 요즘에 공부 빡시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또 이제 조금 잘난 척을 하기 위해서 노너를 제가 끌고 왔습니다. 노너. 여기는 많은 분들이 많이 아시기 때문에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아주 정말 제가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저도 살 빠졌죠. 아니 노너고 뭐고 공자고 뭐고 이거 뒤지다 보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장동혁의 거취를 참 몇몇 사람으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훌륭한 얘기를 했습니다. 당원들의 결정이 할 일이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나는 당을 바로 세우는 일에 올인하겠다. 당을 바로 세우는 것이 보수 가치의 첫 걸음이다. 보수 화합의 첫 걸음이다. 보수 아닌 이상한 사람 말고 보수 통합의 첫 걸음이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하나로 뭉쳐야 한다. 당 기강을 확립하겠다. 그 사람 목소리도 반듯하잖아요. 법관 출신처럼 진짜. 응? 그래서 칼을 뽑은 겁니다. 장동혁이가 칼을 뽑았다. 칼을 뽑았다는 거는 바로 저 병원에 들어가서 밥을 안 먹고 주사 맞고 한 것이 운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음식에 대해서요. 제가 노너의 공자님을 존경하니까 한번 이제 노너를 소환해 봤습니다. 근데요 공자님도
그 음식을 대하는 태도예요. 우리가 그냥 후딱 먹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맨날 하고 앞으로도 할 얘기지만 재벌이나 부자나 정말 진정한 부자, 졸부 말고 그 재벌이나 부자는요 밥을 한 번 얻어 먹잖아요. 그러면 그걸 신세졌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걸 언젠가는 갚습니다. 그게 진정한 부자입니다. 특히 1등의 그 예법 인의 예지신이 강한 곳이 삼성입니다. 응?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그 뒤에 소리 소문 없이 홍라희 여사님, 대단한 분들입니다. 정말 그분들은 인의 예지신, 그러기 때문에 삼성이 지금까지도 건재한 겁니다. 어쨌든 이제 공자님이 하신 말씀 중에 얼마나 밥에 인의 예지가 들어가냐면, 밥은 깔끔한 것을 좋아했으며 회는 가늘게 썬 것을 좋아했다. 그러니까 횟집에 가서요, 욕심 많은 사람 회 두껍게 썰어주세요 하지 마세요. 회는 가늘게 썬 것을 좋아했다. 밥이 쉬어서 맛이 변했거나, 이런 거는 중요하죠. 배탈 나니까. 생선이 상했거나 고기가 썩은 것은 먹지 않았다. 색깔이 나쁜 것은 먹지 않았고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도 먹지 않았다. 제대로 익지 않은 것은 음식은 먹지 않았으며 제철이 아닌 음식도 먹지 않았다. 요새는 이제 이게 좀 안 맞죠. 우리가 냉장고가 있으니까. 중량, 이제 좀 얘기가 있으니까 중량. 음식에 간이 맞지 않아도 먹지 않았다. 간이 안 맞으면 기울거든요. 식사할 때는 말을 하지 않았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말을 하지 않았다. 비록 거친 밥이나, 왜냐하면 식사 때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건요, 이제 먼 훗날에 제가 다시 이건 설명을 할게요. 비록 거친 밥이나 나물국이라도 식사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재개, 몸과 마음을 청결히 하고 부정함을 멀리했다 하는 것과 같다라고 전해지니, 저는 요번에 장동혁이 병원에 갔을 때 이 생각을 했습니다. 공자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그래서 노나라의 공자는, 자, 노나라의 공자는 춘추시대에 이런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죠?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현대 사는 우리들의 시선으로 봐도 일단 음식이나 모든 거는 좀 청결히 하자. 그래서 운을 살리는 방법에는 식사법이라는 것이 있을 때, 이 지금 공자님 말씀의 일부만이라도 들으면 운이 사라지고요. 여기 제가 쓴 운이 깨지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운이 깨지는 거. 그러면 식탐입니다. 탐. 내 눈에서 보이는 것만 먹어야 되는데 감춰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운을 반대로 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장동혁이가 병원에 입원한 거는 신의 한 수라고 한 거. 그러면 저 사람 왜 신의 한 수라고 하죠? 그까짓 거 병원에 누구나 가는 건데. 그게 아니고 병원도 갈 때가 있는 겁니다. 갈 때가 있는 것이 바로 지금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논어에 있는 공자님의 말씀을 이렇게 끌어왔습니다. 운을 나쁘게 하는 거는 식탐이 있고, 운을 바르게 하는 거에는 여기 공자님 말씀에 음식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음식도 먹을 때 우리가 예의를 갖춰서 공손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자, 밥을 해주는 분, 이런 사람들한테도 공손히 하고, 특히 밥을 해주는 분들은 우리 부모님 아닙니까? 부모님이 돈을 좀 못 벌고 나한테 좀 손을 벌리고, 또 내가 저금해놓은 돈을 좀 갖다 쓴다 해도 뭐 그럴 부모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아니면 좀 무능력하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극락세계에 나를 탄생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참 이렇게 음식 대하듯 공자님의 말씀처럼 인의 예지신을 갖춰야 하는 것을 장동혁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 바로 병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신의 한 수다. 자, 그래서 나오자마자 딱 얘기했잖아요. 사퇴일축. 강해졌으니까 사퇴일축. 나의 거취는 몇몇 사람이 할 게 아니고 당원들이 결정할 일이다. 나는 당을 바로 세우는 일에 올인하겠다. 당을 바로 세우는 것이 보수가치의 첫 걸음이다. 지금은 하나로 뭉쳐야 할 때다. 당기강을 확립하겠다. 뭐 이렇게 저렇게 말 많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 징계하겠다. 왜? 장동혁한테는 칼인이 있다. 칼. 그 칼을 감추고 있다가 칼을 샥 뽑았다. 다시 한번 해볼까? 나 이순신이다. 장동혁이다. 장동혁이가 칼을 샥 뽑았다.
저 심각하게 하는 겁니다. 즐겁게 여러분들이 경쾌하게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숨어있는 우의장보수, 여러분들 숨어있는 우의장보수 누군지 잘 알겠죠? 아시죠? 여러분들은 다 아십니다. 제발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의장보수들, 그 국회의원 우의장보수들한테 샥 칼을 뽑아서 샥 칼을 잘라버리겠다. 특히 선관의 특검, 법률적으로 잘은 모르지만 그 장동혁께서 하신 말씀은 재선거를 관철시키겠다. 그래서 칼을 쫙 뽑았다. 그 어느 국회의원이 그 가짜 보수를 뭐라고 하던데, 우의장 아니야 뭐 이 추경호 그거 선거할 때 그 어느 여자 국회의원분이 우의장 보수라고 했나? 우의장 보수들 다 속지 말라고, 속지 마세요. 그 가짜, 왜 가짜 상표를 뭐라고 하지? 가짜 상표. 우의주 상품인가 뭐, 우의장 보수에 속지 말라고 그 여자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장동혁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장동혁 촥 칼을 뽑았다. 칼을.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매일 앉아서만 무슨 선지자가 아니니까 기도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초를 올려주고 기도하는 거는 앞날을 편하게 한다는 어떤 종교적인 믿음이 있고, 종교가 아닌 평상시의 사람들은 민간적인 마음의 신앙적인 신념이며, 여기에 아름다운 인연을 가피하시는 일상의 기도는 인간사 약초 같은 힘이 있습니다. 기도 발언은 과학이 발달한 시대라 할지라도 설명되지 않는 기적과 같은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기도가 답인 경우가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운세의 방향을 슬기롭게 하는 기도에 힘이 있다는 것에 힘을 얻으시고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특히나 원효대사께서 계시다는 것을 힘있게 발언을 하시고요. 기도의 터전, 아름다운 터전 충정도 월광사에서는 윤석열 천일 촛불 기도 발언 초발언 올리며, 지장보살님께 기도 발언 올리며 다음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리산에서 전통 방식의 국산 콩으로 만든 천국 분말 먹어보니 정말 속이 편안합니다. 장 튼튼, 몸 튼튼, 진상 명가 천국 분말이 최고입니다. 010-5519-2231